네, 신지우입니다. 여기가 일본이에요. 구마모토현의 타마나라는 곳에 있는 타마나 주차장이거든요. 1994년 3월 3일 여기서 일하는 청소부가 쓰레기 치우다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봉지를 하나씩 나르는데 유독 하나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열어보니까 사람 왼팔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1시간 뒤 차로 1시간 거리에 후쿠오카현 야마토의 야마가와라는 주차장 쓰레기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나는데 이번엔 오른팔과 왼쪽 손목이고 다음날 3월 4일 구마모토 역에선 사람의 몸통이 발견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3일 만에 신원이 밝혀졌는데 오른팔이 발견된 후쿠오카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30살의 이와자키 마유미라는 여성으로 확인됐어요. 단순히 절단을 떠나서 신체를 도려낸 흔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상 성욕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겠죠. 경찰은 마유미의 이동 행적을 살펴봤는데 일하던 곳 근처에 다른 미용실로 옮길 예정이었어요. 미용실을 옮기는 게 토막 살인이 날 정도의 정황이 되겠냐?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은 마유미의 집과 일하던 미용실의 다른 지점, 사무실을 검사해 보니까 루미놀 반응이 나왔어요. 집, 미용실, 사무실 다 핏자국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게 사망한 마유미와 같은 B형입니다. 그럼 미용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심해 봐야겠죠. 이렇게 특정된 용의자가 누구냐? 예상대로 같은 미용실에 격리로 일하는 38살입니다. 에다 후미코라는 여자예요. 의외로 이 사건의 범인이 여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유기된 사체인 양팔과 왼쪽 손목, 전철역에서 발견된 몸통이 3월 2일에서 3일까지 하루의 간격을 두고 유기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이에요. 후미코가 마침 이 기간에 차를 렌트했는데 그럼 이 차를 끌고 어딜 갔는지가 중요하죠. 문제는 이 사건 당시 CCTV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신 발견 지역을 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무슨 수로 확인해야 될까요? 이 지역으로 가는 톨게이트의 자동차 통행권을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통행권이 4만 장이 넘었습니다. 경찰이 이걸 하나씩 다 뒤져요. 결국 여기서 후미코의 지문을 찾은 거죠. 범인이 유기된 손목을 전단지에 싸서 버리기도 했는데 이게 용의자인 후미코 집 근처에서만 1200장 정도 뿌려진 전단지였습니다.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유미의 양발도 발견됐고요. 그럼 남은 게 오른쪽 손목과 머리거든요. 손목은 후미코의 집 근처, 이 여자 집 근처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어요. 하지만 머리는 끝까지 찾지 못합니다. 아직 죽였다는 단서는 없지만 머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 여자를 체포해야 됐어요. 이게 수사 11일 만인 3월 15일에 있던 일인데 후미코 말 들어보니까 자기는 범인이 아니래요. 그리고 진짜 범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죠. 협박장도 직접 보여줘요. 경찰이 봤더니 다음 차례는 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필적 확인했고요. 이 여자가 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제3의 범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제. 하지만 경찰은 협박장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후미코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얼마 안 돼서 이 후미코가 사체 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압박을 느꼈고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한 달 만입니다. 4월 4일부터 자백을 시작했어요. 이제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궁금증이 이제 생기죠. 대체 왜 죽였냐는 거예요. 그것도 토막까지 내가면서 죽일 만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건이 굉장히 크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시신을 훼손하는 사건들은요. 대개 이상 성욕자였던 경우가 많아서 보통 남자를 떠올렸어요. 여자 혼자는 같은 여자라도 시신을 옮기기 쉽지 않고 일단 이런 범행 방식은 여자가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미코가 범인은 맞지만 공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공범이 될 만하냐? 시신 훼손을 담당한 남자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공범이 있지만 범행 후 자살해서 뭐 이 여자가 어떤 방법을 써서 죽였던지.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경찰이 후미코를 단독 범인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경찰이야 일감 줄이자는 차원에서도 귀찮기 싫으니까 후미코의 범행으로 금방 종결하고 싶을 순 있어요. 하지만 언론사는 다르죠. 복잡하게 꼬이고 내막이 매일 새로 드러날수록 기사가 잘 팔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미코의 단독범이라고 급하게 알려버리는 거는 언론사 입장에서 진실이나 도덕을 떠나 손해라는 거죠. 후미코가 공범이 있다는 자백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거는 그만큼 충격적이라 믿기 힘들다. 뭐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수사해봤지만 공범의 정황은 나오지 않았고요. 소문도 증거는 될 수 없으니까 사건 33일 만에 후미코를 살인과 사체 유기, 손괴죄로 다시 체포를 합니다. 한 사건에서 얘는 체포만 3번 당했어요. 후미코가 범인인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저질렀냐? 동기입니다. 범행의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체포될 때 사진인데 옆에 있는 남자는 형사였던 걸로 보여요. 후미코는 1955년 5월 후쿠오카에서 오빠가 있는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네 가족. 아빠가 유명 대학 나온 공무원이었고 엄마는 교사 출신이에요. 직업 보면은 안정적인 집안이죠. 수입이 실제로도 괜찮았고요. 부모가 부동산도 있어요. 굉장히 부럽죠. 잘 사는 겁니다. 그 덕에 후미코가 어릴 때부터 그림, 서예, 피아노, 각종 악기, 평범한 집에서는 하나만 배우기도 부담되는 비싼 사교육들을 몰아서 배웠어요. 하루에 막 2-3개씩 다닙니다. 그리고 명문 중고등학교 나오면서 다도까지 해요. 명문 집안 딸내미처럼 키운 거죠, 부모가. 이러면은 자식이 보통 반항을 크게 하지 않는 이상 대학도 좋은 데 가잖아요. 근데 얘는 의외로 단기 대학을 갑니다. 이러면 부모와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이제. 진짜 그런 건지 대학 가면서 후미코가 갑자기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해요. 인테리어 회사로 취업했다가 1년 만인 22살에 퇴직을 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상선 기능장애 판정을 받은 적은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서 입원하느라 일을 관두긴 했던 건데 그러다 갑자기 병원에서 중절 수술도 해버립니다. 남자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누구냐면 태어나면서 7살 위에 트럭 운전사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기도 하고요. 아이 키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엄마 된 입장에서 사회생활은 힘들어지겠죠. 가정주부로 살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직장을 한번 바꾸는데 여기가 사망한 마유미의 직장인 미용실이었고요.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에는 매니저로 승진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나 미용사 이런 게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환경이나 살아온 걸 보면은 전공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학을 그만둘 때 무슨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아빠와는 사이가 좋거든요. 아빠가 성격도 좋고 순한 편이에요. 근데 엄마랑 나빴다는 거죠. 엄마가 교사 출신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아이 가르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엄마 입장이고 후미코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장기간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그게 부모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생긴 일이라면 자식이 크면서 보복 심리를 갖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얘가 다 했어요, 이미. 일부러 나쁜 짓 골라 하거나 뭐 중절 수술을 하고 아니면 명문대를 들어가 놓고 그만두는 거죠, 일부러. 스스로 자기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속상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러는 이유는 부모 때문이라고 느끼게 만들려는 이런 이유인 거죠. 자, 뭐 후미코 뭐 얘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살해된 마유미와의 관계는 그럼 뭐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죽여야 됐냐? 이걸 알아보자면 사건 1년 전 같은 미용실에 마유미가 들어왔어요. 매니저로 승진하고 1년 만에. 근데 마유미가 신입이 아니라 10년 경력자였던 겁니다. 거기에 지내다 보니 알게 된 이야기가 이미 마유미는 여러 미용대회 상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고요. 성격이 좋아요. 손님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실력도 좋으니까. 당연히 그럼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정작 마유미는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미코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편한 존재거든요. 자기는 전공도 아니고 엄청 노력해서 매니저 했는데 갑자기 들어온 애가 경력이 너무 많아. 심지어 착해. 남자한테도 인기가 많아. 근데 이게 마유미의 잘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자격지심을 느끼고
마치 내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후미코가 이때 집 대출금 갚는 게 급해가지고 다른 미용실 격리로 일하는 친구 소개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전문 미용사가 나보다 직급은 밑에 있지만 미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다 후미코가 마침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남자 하나를 알게 되거든요. 일자리를 소개해준 친구가 있는 미용실의 세무사였던 겁니다. 2살 어린 남자인데 친해졌다가 이 남자가 후미코의 미용실 직원들 여행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순전히 후미코 때문이겠죠. 뻔한 거지 뭐. 자기는 다른 미용실 세무 담당인데 여기까지 따라온다는 이유가 뭐야? 뻔하지. 결국 일이 벌어집니다. 일을 치러버렸죠. 불륜 사이가 됐고요. 이날부터 수시로 둘이 호텔을 드나듭니다. 아마 이때 야놀자 있었으면요. 포인트 엄청 쌓았을 정도예요. 얼마나 자주 갔는지 양쪽 미용실에서 이미 둘 사이를 다 눈치채고 있었다는 겁니다. 후미코가 훨씬 적극적이었대요. 다양한 스트레스를 불륜으로 좀 해소하려 생각이었던 것 같죠. 대출금 갚는 게 급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이젠 다른 게 급해진 겁니다. 나중에는 사람들 눈 피하려고 아예 집을 따로 얻기도 했어요. 월세 12만 엔짜리 방이거든요. 94년 이야기니까 한 30년 전이에요. 몰래 남자 만나려고 월세 120짜리 방을 계약했다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얘도. 여기서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후미코가 마음 편히 즐기기 위한 모든 걸 다 갖춰 놓자 히로시가 갑자기, 이 불륜 남자 이름이 히로시입니다. 히로시가 갑자기 후미코와 같은 미용실에 있는 마유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후미코가 석이 나간 거예요. 후미코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어떤 과정으로 원한이 가질 수밖에 없는가. 남들이 보기에도 이 두 명은 그냥 친한 정도, 인사하고 뭐 반갑게 이야기하고 이 정도 사이예요. 근데 후미코는 히로시가 양다리를 걸친다고 의심하게 된 거죠. 이게 정신병 수준으로 커지면서 흥신소에 의뢰해가지고 두 사람 뒷조사도 했어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엔 자기가 퇴근하면은 변장해.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두건 이렇게 하고 미행까지 했어요. 매일 집에 전화도 겁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뭐 대화를 안 해요. 이 시간에 집에 있는가만 확인하는 거죠. 여보세요만 하면 끊는 거예요. 사실 둘 사이에는 뭐 별일이 없던 것 같습니다. 히로시랑 마유미 사이에. 흥신소에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안심이 안 됐는지 후미코가 결국 히로시에게 너 마유미랑 인연이랑 너 뭔 사이야?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히로시는 자기는 그러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단순 질투로만 본 거죠. 그런 적 없다라고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더 오해를 해요. 아, 그런 적 없어. 할 말도 없어. 라고 말하면은 뭔가 숨기니까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답정너예요, 후미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정말 마유미를 만나고 있으면 히로시는 인정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걸 고지고대로 안 들어주는 거죠. 증거가 안 나올수록 의심이 더 커져요.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히로시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도 잘하는 짓은 아니야, 이게. 불륜이야. 하지만 후미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상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양다리를 들킬까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만날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거죠. 병적인 집착에 이러다 진짜 불륜 중인 후미코와의 관계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젠 헤어지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후미코 앞에서 마유미에게 말을 더 겁니다. 이걸 본 후미코는 아, 씨발 그래 이 새끼 봐. 저 꼬라지 봐 저거. 내 생각이 맞았네.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이게 여자의 촉은 역시 최강임. 이러면서 확신을 하게 됐고요. 사건 2달 전 후미코는 히로시에게 다시 한번 최종 질문이죠. 마유미랑 무슨 사이인지 또 물어봤어요. 히로시는 지긋지긋하잖아요. 대답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했고 계약해놓은 집을 해지하라고 말했는데 이럴수록 후미코는 더 확신을 갖습니다. 자기가 차이는 이유는 마유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슬슬 이 마유미를 어떻게 할지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유미도 이런 상황이 불편했는지 가게를 옮기겠다고 사장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어요. 사표는 냈는데. 그래서 기다리기가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미리 옮길 미용실을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하필 히로시가 세무 담당을 하는 그 미용실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미용실을 찾아간 날 후미코가 와 있었습니다. 어때? 후미코 입장에서 퍼즐이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 혼자.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불만,
그리고 미용실에서 생긴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다 마유미 탓을 했고 트집 잡으면서 말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이 말싸움을 4시간이나 계속했습니다. 아, 기빨려. 이 이야기를 또 히로시가 들었나 봐요. 다음날 히로시가 방을 해약했거든요. 마유미가 옮겨간 미용실까지 후미코가 쫓아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약한 방을 빼는 건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이별통보다 후미코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인 1994년 2월 27일 오전 10시 15분 마유미에게 전화를 걸어요. 야, 너 나와. 얘기 좀 해. 그래서 미용실로 불러서 11시 30분쯤 만나거든요. 또 말싸움을 해요. 어제 4시간을 했는데. 그러다 화를 참지 못해서 사무실에 있던 칼을 꺼냅니다. 마유미 목을 여러 번 찔렀어요. 죽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시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자 몸이긴 해요, 마유미가. 하지만 같은 여자야, 자기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구상자를 꺼내옵니다. 줄톱과 칼로 마유미의 온몸을 잘랐고 살점을 도려냈어요. 발견되더라도 신원 확인을 쉽게 못하도록 손목을 잘라냈고요. 비닐봉지에 조금씩 싸서 가방에 담습니다. 이 시간이 3시간 20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이제 뭐 버려야 되잖아요. 가방을 먼저 자기 집에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미용실 현장으로 돌아와서 핏자국을 지웠고 차를 렌트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제 쓰레기 봉지를 하나씩 버리는 건데 저녁에는 예정돼 있던 미용실 연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빨리 처리해버리고 미용실 연수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알리바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 시신 장소들은요, 어릴 때 후미코가 다 한 번씩 가본 곳들이었어요. 어릴 때 기억인 거죠. 그러면 손목 하나는 왜 집 앞에 버린 거냐? 버릴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머리랑 손목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쓰레기 수거 날이라 집 근처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진술을 안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머리가 드러나는 게 좀 더 자기에게 불리해지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머리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망한 자기가 죽인 마유미가 옮길 예정이었던 그 미용실로 편지를 보냅니다. 언니는 새로운 직장에서 너의 활약을 기대할게. 이지랄한 거예요. 자기는 뭐 그러니까 마유미랑 사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나중에 경찰 조사 나오더라도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거죠. 관련 없는 사람처럼 보일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경찰을 만나게 되면 보여주려고 가짜 협박장까지 써둡니다. 이거 필적 조사로 다른 사람이라고 밝혀졌는데 누가 썼는지는 또 진술을 안 했어요. 하지만 중요하진 않죠. 이런 범행 과정 내막들이 다 드러나자 후미코는 남편에게 이혼당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사체 손괴를 인정했지만 이걸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 겁니다. 미친년이죠. 정당방위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토막살인을 할 수 있어. 토막살인이 어떻게 정당방위가 돼. 불륜으로 인한 마유미와의 갈등이 원인은 맞는데 사실 이것도 아니죠. 마유미는 불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유미가 자기를 먼저 공격했다는 겁니다. 모순되는 주장이에요. 사건 현장엔 둘밖에 없는 데다가 후미코 몸에는 아무 상처가 없습니다. 후미코가 공격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증명되지 않았고요. 진짜 정당방위였다면 굳이 토막을 내고 가짜 협박장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재판은 1년을 넘어갔어요. 사실 이렇게 오래갈 사건이 아니에요. 흉악범죄는 좀 빨리 처리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 증거도 없이 계속 정당방위예요 라는 말만 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체에 난 상처의 모양이나 깊이 등이 분명 강한 사리를 가지고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5분에서 10분 만에 시신 해체를 결심한 점, 그리고 3시간에 걸쳐 신체를 11개로 절단하는 보기 드문 잔혹한 수법과 가방을 이용한 사체를 반출할 계획은 살인에 대한 계획성의 정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잔인한 수법과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지극히 악질이며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후미코는 근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항소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억울한 거는 히로시가 바람펴서 억울하다 이겁니다. 결국 자기가 살인한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반성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각되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죠. 이게 94년 사건이고 16년 받았으니까 출소했어요. 꽤 오래됐어요. 꽤. 살인 전과자니까 뭐 당연히 직업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자니까. 뭐 생활고 때문인지 끝까지 자기를 불쌍한 여자처럼 좀 보이게 만들 필요가 있던 것 같아요. 정신승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책을 쓴 거예요. 미친년이. 지가 불륜 저질러서 그런지 오히려 남자를 더 의심했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관계도 없는 여자를 죽인 주제에 끝까지 지는 잘못이 없다면서 남 탓을 하는 내용을 쓴 겁니다. 여러모로 개미친년이죠, 이거. 이런 사건이에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은 1994년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오카 미용사 토막 살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